알아두시면 유용한 DF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먼저 팁 1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설명이 길어지는 이 순서로 바꿨어요. VT Enable 이렇게 좀 줄여놓고요. 줌하고 익스텐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켜지죠. 칙칙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일이 좀 클수록 그 속도는 좀 더 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VT Enable 명령, 그 현상을 안 쓰겠다는 그 명령인데요. 3번이 현재 그 값이고요. 이걸 0으로 고치게 되게 되면은 한꺼번에 커집니다. 줌하고 익스텐드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커지죠. 다시 보고 줌하고 익스텐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0번으로 쓰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DWG 컨버터, DWG 파일을 컨버터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버전으로 상대방에게 파일을 줄 때 상위 버전에 작업한 것을 갖다 그대로 저장해서 보내지게 되면은 열 수가 없죠. 하이 버전 쓰시는 분이. 그래서 그걸 갖다 저장을 하려면 하나의 파일이라면 Ctrl Shift S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파일 포맷을 갖다가 2013이면 2013, 2012면 2010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다시 이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을 갖다가 하이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파일을 지금 몇 개가 필요하다고 되면은 이거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개, 20개라고 한다고 되면은 그때 쓰는 게 DWG 컨버터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변환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버전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2013으로 변경을 시킨다 하게 되면은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것이 이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파일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Shift 눌러서 마지막 파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제 4가지가 되겠죠. 뭐 10개, 20개. 이것을 개수에 한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열기 하게 되면은 여기 다 들어오는데요. 파일 트리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파일 테이블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다 선택을 하고 들어왔는데 특정한 것을 내가 제어시키겠다 그러게 되면은 해제를 하면 되겠죠. 해제를 해서 변환을 시키게 되면은 다 변환이 됩니다. 어떤 버전으로? 2013 버전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 현재 위치. 그래서 체크를 하고 전체를 보낸다고 되면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냥 닫게 할게요. 닫게 하게 되면은 뭐 리스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데, 그러고 아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별거 아닌데요. 스케일 축적 시 콤마 칼이라는 명령을 대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SC 하고 엔터하고 객지 선택하고 시작점 잡고 요 칼이라는 계산기를 쓸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치 거리를 요구하죠. 수식은 아니고요. 제가 수식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아니고 3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우리가 보통 계산기 안 꺼내고 칼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서 이제 계산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칼이라는 명령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표현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 나누기 2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요 밑에 1.5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 다시 칼이라는 명령 한번 줘볼게요. 그래가지고선 20 나누기 7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85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 명령을 대신 쓴다는 얘기인데요. 스케일에서 칼이라는 그 옵션 명령은 정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 나누기 1.5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정수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다음에 12번, 13번 하이퍼링크 또 하이퍼링크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게요.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요 삽입에 보게 되게 되면 요 하이퍼링크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단축키가 컨트롤 K니까 요것만 아시게 되면은 구태여 삽입 탭에 가셔서 그것을 누를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컨트롤 K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VT enab이라는 이 객체, 그러니까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객체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엔터. 그렇게 되면 하이퍼링크 삽입창이 나타나는데요. 하이퍼링크가 이미 붙어져 있다게 되면은 요 밑에 링크 제거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 처음으로 지금 붙일 거니까 여기서 파일 또는 웹페이지 입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웹페이지로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오토데스크 여기서 이제 웹 주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글링 하셨을 때 그 URL 주소를 갖다 복사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오토데스크 co.kri로 지금 링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표시할 문자가 여기하고 똑같죠. 근데 나는 달리 표시하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한글로 이제 오토캐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토캐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요것을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링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요 아이콘이요. 그쪽으로 점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게 되면 그 링크 표시가 나타났을 때 여기 또 보이시죠? 요게 오토캐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음 링크를 클릭 이렇게 하고 돼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토 캐드로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링크하는 것은 객체가 됐든 URI가 됐든 어떤 파일이 됐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갖다 제거를 하려고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컨트롤 K를 누르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이건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제 요게 나타납니다. 링크 제거라고요. 그래서 링크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링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붙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2층 인면도란 올이라는 그 파일로 링크가 되도록 해놓은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 표시가 나타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2층 인면도가 나타납니다. 2층 인면도가 나타나서 또 2층 인면도 보니까 제가 링크를 또 여러 가지 걸어놨는데요. 여기 나타나게 되면 또 나타나죠. 여기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지금 타이틀에다가 여기다가 전부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익스텐드. 그래서 현재 팁 1에서 하이퍼링크로 2층 이면도로 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 어디가 열릴까요? 어떻게 걸어놨냐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니까 여기에 1번이 이렇게 배치 탭에 1번이 링크가 되고요. 다시 이쪽 모형 탭에 와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11번 배치 탭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편하겠죠. 요것도 모형 탭에 왔을 때 일일이 확대를 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이쪽으로 바로 점핑을 하겠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와서 링크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시 모형 탭으로 와가지고서 수정하는 게 컨트롤 K라고 그랬죠. 컨트롤 K 그리고 객체 선택 아무거나 해볼게요. 엔터. 이렇게 하니까 아까 같이 하이퍼링크 편집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다른 쪽으로 점핑하는 게 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상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기존 위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모형 탭이 아니고 뭐 DWG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배치 탭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뭐 DW 그럼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일일이 찾지 않고 어떤 객체나 이건 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URI나 어떤 파일이나 아니면 자체 내 페이지에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전부 다 하이퍼링크로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갖다 또 제거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금방 여기서 보셨다시피 그 하이퍼링크 삽입창을 열어서 링크 제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명령을 또 실행해서 제거도 할 수가 있는데요. detect URI라는 명령입니다. detect 그래서
나타나니까 DET까지만 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하이퍼링크가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하이퍼링크 한 개가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됩니다. 언도할게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그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는 명령이 마이너스 하이퍼링크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이퍼링크 엔터 하게 되면은 제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거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이퍼링크가 하나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도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하려게 되면은 별표 이렇게 별표하고 엔터 하게 되면 역시 여기에 하이퍼링크 한 개가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detect URI라는 거 있고 마이너스 하이퍼링크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건 이미 하이퍼링크가 제거가 된 거죠. 다음에 14번 브로그로 바로 변환하게 줌하고 익스텐더 제가 감춰 놓은 게 있는데요. 일반 객체죠. 이것을 갖다 바로 브로그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B라는 명령을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내가 이 도면 내에서 브로그를 사용하겠다 하게 되면 선택하고 Ctrl Shift X 하면 잘라내기죠. Ctrl Shift X 어디에 의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두 점 사이에 중간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없어졌습니다. 잘라낸 거죠. Ctrl Shift V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브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브록입니다. 컨트롤 1 하게 되면 브록이죠. 브록인데 이름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임의대로 붙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드시게 되면은 리네임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브록이 선택이 됐으니까 요거죠. 요거를 갖다가 내가 AA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변경이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AA라는 이제 브록입니다. 그래서 이 브록을 삽입을 시킬 때 브록 붙여넣기 해보게 되면은 여기 브록으로 붙여넣기 이 명령을 대신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이 클립보드에 여기 브록 붙여넣기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건 했고요. REF edit라는 명령, 외부 참조 또 외부 참조 내에 브록이 있는 것을 편집하는 명령이 REF edit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 대신에 사용하는 게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REF edit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파일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브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록을 편집할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세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요것만 편집을 하겠다. 그 명령이 됩니다. 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편집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레퍼런스 파일 편집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것을 갖다가 지우게 하려고 되면은 지울 수 있고요. 크기나 이런 것을 다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Ctrl X 그러니까는 Ctrl C Ctrl V라는 명령이 안 맞습니다. 이것들 갖다가 Ctrl C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물론 이렇게 해서 복사는 됩니다. CO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는 되죠. 근데 Ctrl C Ctrl V라는 명령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것을 갖다가 이 파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Ctrl X를 해야 되는데요. Ctrl X가 이제 안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 작업 시트에서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현재 레퍼런스 파일에서 제거를 한다는 그 명령이 됩니다.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색상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파일 내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도에서 가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되죠. 왜 프린트가 됩니까? 요 인쇄될 수 있는 이 페이퍼 용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쇄는 됩니다. 근데 엄격히 따지게 되면은 요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게 되면은 이 파일 그러니까 tip01이라는 파일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취소를 하려게 되면은 변경사항 버리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이브고 이거는 세이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 파일 내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색상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 도면 내에 있을 때는 컨트롤 X에서 이쪽에다 컨트롤 V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죠. 컨트롤 X 그리고 이쪽에다 편집창으로 와가지고선 컨트롤 V. 예,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X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객체를 갖다 옮기고 아니면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뺀다는 얘기가 요거 작업 시트에서 제거고요. 추가한다는 것은 요겁니다. 시트 접시에 추가. 요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선택을 해가지고선 작업 시트에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색상이 변경이 됐죠.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레퍼런스 파일에 있는 겁니다. 저장하게 되게 되면은 확인. 예, 그래서 그 레퍼런스 파일을 그 파일로 가서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편집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거나 ref 에디터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17번 퀵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요 퀵딤 명령을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에 잘 보이도록요. 예, 새로 그리지 않고요. 이 레퍼런스 파일을 수정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더블 클릭해 가지고선 레퍼런스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지고선 이 디멘전하고 이 중심선만 있으면은 편하겠죠. 붙이기가. 그래서 레이 아이소 이 명령이죠. 분리할 객체를 선택을 하라. 그러게 되면은 요 중심선하고 디멘전 레이어도 보여야 되니까요. 물론 저 제거를 하고 새로 붙일 것입니다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유사 선택 지우고요. 이제 퀵딤이라는 명령만 주면 되겠죠. 선택 다시 요까지 포함하고 다시 요것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다시 제외해 놓고 선택하고 예,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붙였습니다. 여기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하기 예, 스위치를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약간 짧으니까는 늘리죠. 스트레치로 조금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은 아까 텍스트가 보여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요걸 명령을 보여야 되니까요. 요거 작업 시트에 추가를 하죠. 하얗게 보이도록요. 금방 배우신 거죠. 예, 그래서 퀵딤은 실행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dim fix onOff라고 하는 것은 요 수치 보조선의 길이를 갖다가 어떤 값에 의해서 dim fix line의 값에 의해서 보이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명령입니다. dim fix on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끄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길이가 다 들쑥날쑥하죠. 예, on을 하려고 하게 되면 on 하셔도 되고 1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dim 스타일이 지금 변경이 됐으니까는 dim 스타일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 명령이 마이너스 dim 스타일입니다. 저는 단축키 그냥 D로 되어 있고요.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A 엔터 그리고 객체 all 할게요. 그냥 엔터 예, 이렇게 되면은 요 일정한 값들로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합산 한번 붙여볼게요. 합산은 dim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베이스 폰트에 의해서 할 거니까 B하고 엔터하고 예, 클릭하고 예, 다음 점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
다시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 엔터, 다시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 예,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저 합선이 붙었죠. 그 고정된 치수의 길이를 정하는 게 dim fxl입니다. fix line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10mm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요거 한번 재볼까요? D하고 이렇게 요 정도 재니까 10mm가 넘죠, 지금. 이렇게 물론 저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뭐 분해해 보죠.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DI로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이죠. 지금 1000인데 지금 아까 dim fix 라인이 1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0인데 왜 10이냐? 그러면은 이 지금 디멘전 스케일이요. 전 DS입니다. 100이니까 출력을 100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1000이니까 10mm가 나오겠죠. 줌하고 익스텐더.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디멘전 스타일 강좌를 할 때 출력 스케일하고 딤 스케일은 항상 같이 쓰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조 치수선 길이값이 좀 짧으니까 수정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dim fxl 10인데 20으로 하고 어플라이 한번 시켜보죠. 마이너스 D 엔터 A 엔터 all 엔터 엔터. 야, 그러면 좀 이렇게 길어졌죠. 야, 길어졌는데, 야, 요것은 지금 제가 이거 찍기를 잘못 찍어서 그런데요. 뭐 수정 뭐 할 수 있으니까는 뭐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디멘전 스타일을 가게 되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 재정에서 수정해 보시게 되면은 요 고정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 여기 보게 되면은 전체 축적 사용은 100이고요. 선에서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이 20으로 고쳤었죠. 이 값이 변경시키는 게 dim fxl이라는 명령이라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퀵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장하고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유용한 팁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